안녕하세요. 무지개 인생입니다. 오늘은 부부 사이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부부는 사랑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 먼저 마음 한쪽이 움찔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랑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건 좀 슬프잖아. 그런 생각이 떠오르실 수 있죠. 그런데요.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질문의 대답은 예, 가능합니다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연기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는 연기입니다. 이걸 모르고 살다 보면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은 멀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외로움은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사랑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뒤에도 그 빈자리를 습관과 책임으로 채우며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텨온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상담실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들립니다. 남편과 30년 살았지만 한 번도 사랑받았다고 느껴본 적 없습니다. 그래도 밥은 차렸고 말은 걸었습니다. 그게 연기였어요. 누군가는 씁쓸하게 또 누군가는 담담하게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옆에 남편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아내분이 함께 있으신가요? 함께 살아오신 세월은 얼마나 되셨을까요? 댓글에 살짝 적어주시면, 아, 나만 이렇게 같이 오래 살았구나. 그렇게 웃으실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봅니다. 왜 우리는 부부 사이에 연기라는 단어까지 꺼내게 될까요? 노력도 배려도 있는데 왜 굳이 연기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관계는 굴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이 당장 떠오르지 않아도 해야 할 말이 있고 기분이 나빠도 건네야 할 눈빛이 있으며 말없이 참아야 할 침묵도 있죠. 이건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연기라는 단어가 가장 솔직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한 부부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진심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사는 부부일수록 연기를 더 잘합니다.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을 이미 절반쯤은 이해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기란 거짓도 위선도 아닙니다. 상대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건네주는 것, 그게 바로 부부 사이의 연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보, 오늘도 예뻐 보여.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 익은 말로 던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에 상대는 기운이 나고 그래도 내 편이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건 진심 없는 빈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내가 알기에 하는 말. 그 말이 바로 부부의 연기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이 연기를 자식에게는 참 잘합니다. 우리 딸 최고야. 와, 잘했네. 조금 부족한 결과를 봐도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죠. 그런데요, 왜 남편에겐, 왜 아내에겐 그 말을 아끼게 될까요?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서로에 대한 감정 표현은 점점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부는 아는 만큼 더 표현해야 하는 사이입니다. 진심을 전하는 건 시간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부부인가요? 사랑이 남아있는 부부인가요? 아니면 연기조차 멈춰버린 부부인가요? 사랑 없이도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멈추는 순간 부부는 고요한 전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은 줄고 눈빛은 식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가 점점 남이 되어 가죠. 이 영상은 연기를 잘하라는 영상이 아닙니다. 연기라도 해야 관계가 이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 진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걸 나누기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부부 사이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리고 그 연기를 진심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당신의 외로움을 줄여주는 작은 연기 대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부부는 연기를 해야 하는가? 그 필연적 이유와 그 연기를 통해 지켜지는 관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왜 연기를 해야 하는가? 그런데요, 꼭 그렇게까지 연기를 해야 할까요?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면 안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억지로 하는 게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말을 멈추면 관계도 멈춥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같은 집에 사는 타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 60대 여성 상담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편하고요, 한 집에 30년 넘게 살았는데 서로 이름 부른 기억이 없어요. 밥 줘, 물 줘, 다녀와 그게 전부였어요. 그분은 말끝마다 웃으시긴 했지만 그 웃음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표현을 연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말라간 겁니다. 연기라고 하면 뭔가 거짓 같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진심 없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연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필요한 감정을 대신해 주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여보, 오늘도 예뻐 보여. 사실 안 예뻐 보여도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가 아내의 하루를 버티게 한다면 그건 이미 사랑의 기술입니다. 그럼 정말 연기만 잘하면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 있나요? 놀랍게도 네. 연기라도 하는 부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부보다 훨씬 낫습니다. 부부 사이엔 하고 싶은 말보다 해야 하는 말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고생했어. 당신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내가 당신 덕에 버텨. 이런 말은 마음에서 솟아나서 하는 게 아닐 때도 많아요. 그냥 해야 하는 줄 알아서 입에 꺼내는 거죠. 그게 바로 연기입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듣는 순간 상대는 마음의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데요, 왜 연기까지 해야 살 수밖에 없나요? 그건 부부가 사랑보다 함께 살아가는 생활 동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땐 감정이 전부였지만 결혼 후엔 상황이 바뀌어요. 피곤해도 아침에 눈을 떠야 하고, 짜증나도 밥은 차려야 하고, 기분 나빠도 병원엔 같이 가야 하죠. 그런데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땐 어떻게든 관계를 작동시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연기입니다. 그럼 그 연기가 쌓이면 진심도 생기나요? 네. 오히려 그게 진심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표현을 멈추면 감정도 식습니다. 어떤 70대 남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내랑 40년 살았는데 지금은 말 안 하면 하루 종일 말 안 하고도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이 여자가 왜 내 옆에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표현을 멈춘 대가입니다. 그런데 왜 꼭 배우자에게만 이렇게 애써야 하나요? 가족끼리는 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가장 쉽게 상처 주는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타인에겐 예의 지키면서 배우자에겐 무심하게 말하곤 하죠. 그래서 오히려 배우자에게 표현의 연기가 더 필요합니다. 연기를 잘하는 부부는 뭐가 다를까요? 연기를 잘하는 부부는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고도 상대를 배려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말도 하더군요. 오늘도 내가 연기한 만큼 이 집이 평화롭다. 연기라도 이 사람 눈빛 하나는 달라지거든요. 연기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살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혹시 지금 너무 지쳐 있다면 말 한마디라도 연기처럼 꺼내보세요. 진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연기가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한마디에 상대방의 마음도 다시 움직일지 모릅니다. 부부란 그렇게 다시 연결되는 사이니까요.
부부 사이 발작 버튼과 안심 버튼. 왜 부부는 그렇게 사소한 말 한마디에 며칠씩 등을 돌리고 살아야 할까요? 그건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어서입니다. 서로가 어디에 약한지, 어떤 말에 상처를 받는지 이미 오래전부터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정확히 상처를 줄 수 있는 지점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렇게 상대가 가장 아파하는 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말을 심리 상담에서는 발작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부부 사이에서는 이 버튼을 가장 자주, 가장 정확히 누르게 됩니다. 그 얼굴로도 할 말은 다 하네. 당신이 그 모양인 건 당신 집안 때문이지. 내가 이 결혼만 안 했어도. 이런 말들은 그냥 상처 주는 말을 넘어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박히면 계속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말이 됩니다. 상대는 화를 내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고요한 단절. 그게 바로 부부 사이의 냉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가끔은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걸 왜 싫어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 말도 상처입니다. 상대에게 중요한 걸 무시하는 태도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버튼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해가 안 돼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 나는 몰랐어 보다. 다음부터는 조심할 게가 관계를 지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버튼도 있겠죠. 서로의 마음을 풀어주는 말,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표현들. 이걸 안심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하고 거창한 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한마디, 그게 안심 버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 먹자. 오늘 하루도 고생했지. 당신 있어서 다행이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들이 싸운 다음 날 문도 열지 않은 채 주고받는 조용한 사과가 되기도 하죠. 안심 버튼은 감정을 회복시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작 버튼은 직감적으로 잘 기억하면서 안심 버튼은 신경 쓰지 않고 산다는 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칭찬은 사라지고 감탄도 사라지고 말수가 줄고 표현이 없어진 관계는 버튼조차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기억입니다. 과거에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표현들, 그 모든 것을 떠올리고 다시 꺼내 쓰는 일입니다. 상대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어떤 말 하면 당신 기분 좋아져? 화났을 땐 어떻게 해주면 좀 풀려? 혹시 내가 자주 해서 듣기 싫었던 말이 있었어?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건넬 수 있는 부부는 이미 회복을 시작한 관계입니다. 표현을 줄이지 마세요. 입을 닫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대신 상대의 마음을 닫지 않는 말을 선택해 주세요. 조심해서 말하는 것이 무조건 참는 것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다시 이 사람과 오래 잘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연기일 수 있습니다. 그 연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관계는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날 상처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말은 나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부부라는 관계의 아이러니입니다. 말로 다칠 수 있다면 말로 다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상대를 바꾸려 할까요? 왜 자꾸 그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믿는 걸까요? 결혼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집니다. 이 사람은 나랑 사니까 바뀌겠지. 내가 옆에 있으니 언젠간 달라질 거야. 그런데요, 사람은요, 잘 안 바뀝니다. 정확히 말하면 변하는 속도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한 아내가 상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고쳐졌으면 좋겠는 부분이 20개쯤 돼요. 그런데 결혼 30년 동안 달라진 건 감기 걸리는 횟수뿐이에요. 이 말에 웃으실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고개 끄덕이실 겁니다. 그만큼 많은 부부가 왜 저 사람은 안 바뀌지? 라는 고민 속에서 지쳐갑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심리학적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노력을 곧바로 감지하지 못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이미 실망했던 대상일 경우엔 더 그렇죠. 그래서 상대가 바뀌려 해도 그 변화가 의심부터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력한 사람은 지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소용이 없구나. 결국 이렇게 됩니다. 변하려는 사람도 포기하고 기대했던 사람도 단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관계는 정체 상태에 빠집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꾸려 했던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반응을 조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상대가 매번 말을 툭툭 던진다고 해서 똑같이 퉁명하게 받으면 상처는 겹겹이 쌓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한 발만 물러서서 이렇게 반응해 보세요.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좀 나중에 이야기할게. 이 한마디는 회피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그리고 이 조율은 내가 먼저 괜찮은 사람이 되는 선택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바뀌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반응을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 반응이 바뀌면 상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강요된 변화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이 나를 편하게 해줄 때 생기는 자발적 변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건 한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이 받아들여준 덕분이다. 그게 바로 부부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들다가 지칩니다. 하지만 나의 시선, 나의 기대, 나의 기준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달라질 때 상대도 더 이상 방어하지 않고 조금씩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말투가 거칠 수도 있고 습관은 쉽게 안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전보다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린 아직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연기는 왜 진심이 될 수 있는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게 진심일까?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표현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엔 내가 말한 그 말이 정말 내 마음 같아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연기도 진심이 될 수 있구나. 사실 처음엔 어색합니다. 좋지 않은 감정인데도 억지로 웃고 억지로 미소 짓고 억지로 괜찮아라고 말하는 일이요. 처음에는 그게 가식 같고 위선 같고 내가 왜 이래야 하지? 싶은 순간도 옵니다. 그런데요. 그 연기를 반복하면 내가 먼저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고 아내는 늘 그 말 없음에 답답해했죠. 상담을 통해 아내는 말이라도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나 요즘 당신 덕분에 마음이 편해. 남편은 처음엔 대꾸도 없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쯤 되었을 때 남편은 낮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어. 그 한마디에 아내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눈물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심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느꼈답니다. 연기의 핵심은 진짜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무 감흥 없이 던졌던 말들이 어느 날 스스로를 감동시키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매일 반복하면서 내가 그 말에 적응되고 내 마음이 그 말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기대를 합니다. 진심이 먼저 생겨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표현을 반복하면 감정이 따라붙습니다. 행동이 앞서가면 마음이 뒤따라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게 부부입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예쁘다라고 말하는 한 교수님의 이야기처럼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 말이 관계를 이어주기 때문에 우린 기꺼이 연기를 택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 연기는 더 이상 연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만든 습관이고 그 습관이 쌓여 만들어낸 진심의 모양이 됩니다. 나는 너에게 잘하고 싶다. 나는 우리 사이가 괜찮았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다가가 볼게. 그 마음들이 말로, 눈빛으로, 손끝으로 흘러나오는 것. 그게 부부가 만들어가는 작고 단단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부부는 끝까지 연결되는 사이입니다. 부부는요, 어떤 하루를 보내든 결국 같은 집으로 돌아오는 사이입니다. 감정이 상했더라도 서로 말없이 등을 돌려 누워도 다음날 아침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되죠. 그게 부부입니다. 끊을 수는 없고 계속되기는 어려운 참 묘하고도 깊은 관계죠. 사랑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침묵이 쌓이고 침묵은 곧 외로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같은 집에서 살아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다 지치고 말을 아끼다 멀어지고 표현을 멈추다 마음까지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작게, 정말 작게 바꿔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기입니다. 억지로라도 건네는 따뜻한 말, 습관처럼 내뱉는 다정한 표현, 그 연기 하나로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우리는 연기를 통해 상대를 다시 이해하게 되고 나 자신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진심이 됩니다. 내가 계속하는 말, 내가 반복하는 행동,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상대를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관계가 너무 멀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마음이 다 닳아버렸다고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표현은 멈추지 마세요. 연기라도 좋습니다. 그 연기 한 줄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데우고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녹화할지도 모릅니다. 30년, 40년 함께 살아온 부부들은 서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매일매일 표현의 연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연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도 당신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연기를 다시 꺼내볼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부디 사랑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과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부는 끝까지 연결되는 사이니까요. 지금까지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